5월 27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제가요, 한국 증시의 경우는 지금은 박스권 등락에 놓여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스닥 지수가 21선 외바닥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와 달리 코스피 지수는 21 이평선이 쌍바닥을 형성을 이미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21 이평선에서 지지가 될 수 있는 패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눌렸던 지수가 결국 21 이평선 지지에서 다시 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죠. 거기다가 트럼프가 EU 관세 관련해서 또 말 바꾸기, 그러니까 원래대로 7월로 다시 원위치 시켰죠. 그런 부분이 어제 한국 증시 상승의 모멘텀 역할을 했는데, 오늘은 또 미국 증시가 이제 개장을 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 대한 또 눈치 보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어제 상승에 따른 매물,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가지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5일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고, 오늘 눌림에서도 보시는 대로 5일 이평선 위에서 눌렸어요. 그래서 아직은 5일 이평선 위에서 지지가 되면서 눌린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코스닥 지수는 결국 제가 5월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715포인트, 자, 여기를 일단 지지하는지 보자라고 했는데 지지가 됐죠. 지지되면서 반등으로 움직였어요. 일단 719포인트를 넘겼고요. 725포인트도 오늘 넘겨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기는 했지만은 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양시장 지수가 오늘 흐름 좀 쉬어가는 느낌이 있었지만은 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 장을, 우리 한국 증시를 갖다 놓고 볼 때 일단 부정적인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부정적인 부분, 이거는 아시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60원, 1370원 이쪽까지 떨어졌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매수에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부분, 이게 좀 부정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부분은 대선과 신정부 정책 기대감, 이게 이제 대선이 다음 주로 임박하면서 이제 신정부 정책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살아있는 거죠, 이번 주까지. 그러면서 지수의 하방을 제한시키는, 지수가 빠질 때 아래쪽에서 방어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국인이 매수에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건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를 다시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기간 조정 구간에 놓여져 있으면서 주가가 오히려 지수가 오르는 동안에 거꾸로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 기간 조정 영역에서 상당히 지루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죠. 이 기간 조정의 성격이 결국 참다 못 참고 종목을 교체하게 만들면서 물량을 또 뺏는 역할도 하는데, 지금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죠.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과연 언제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결국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엔비디아 공급, 이게 이제 언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거냐, 엔비디아 외에 다른 업체로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지금 HBM3 또 HBM3E 이쪽은 이미 틀렸어요, 삼성은. 그죠? 왜냐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HBM4로 넘어갑니다. 4로 넘어가기 때문에 HBM3와 HBM3E는 이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HBM4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자, HBM4는요, 자, HBM 구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HBM 구조는 이제 D램을 갖다가 이제 수직으로 적층을 하잖아요. 적층을 하는데 HBM4는 보통 10단 이상, 12단 이상 이렇게. 근데 기존 HBM 같은 경우는요, 이 그 로직 다이 요 개념이 좀 달라요. 로직 다이 개념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먼저의 그 이전 그 HBM 같은 경우는 베이스 다이였다면은 요 HBM4는 이제 로직 다이. 이 로직 다이는 요 HBM의 맨 하단 쪽에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이렇게 위치하면서 어떤 역할을 이제 그 하게 되냐면은 메모리에 대한 어떤 그 컨트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단에 위치하면서 메모리 컨트롤러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D램하고 GPU 등과 관련해서 어떤 연결 역할, 뭐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특히 이 로직 다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기능화된 그러한 어떤 그 두뇌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 로직 다이가 결국 HBM4는 성능 그리고 성패 여부를 좌우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이 로직 다이 기반의 HBM4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알려진 바로는 이 HBM의 이 로직 다이 이쪽이 수율이 말이죠, 이제 40%를 넘어갔다, 이렇게 지금 업계에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삼성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에 이제 상용화되는 HBM4 이쪽에서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은 높아요. 물론 여전히 주도 키는 SK 하이닉스가 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엔비디아의 이 로직 다이, HBM4의 로직 다이는 로직 다이를 설계하는 쪽이 어디냐면은 TSMC의 자회사예요. 그리고 이 로직 다이를 제조하는 게 TSMC.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완제품으로 만드는 게 SK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놓고 볼 때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또 HBM4에 선제적인 투자를 했고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제 삼성이 과연 얼마나 차별화된 기술력과 제품으로 어필할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HBM4가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된다라고 놓고 보면 올 하반기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선제적으로 움직일 테니까 이제 하반기 쪽.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은 더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좀 더 지나가야 된다. 삼성이 좀 살아나려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지만은 삼성전자가 좀 살아나고 그러면서 반도체가 주도 시세로 좀 부각되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 지수가 좀 더 탄력적으로 우리나라는 특성상 움직인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아직 못 살아나고 반도체가 아직 살아나지 못할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AI와 같은 어떤 성장주 섹터, 그 다음에 또 방산이나 조선이나 화장품 이런 쪽은 또 뭡니까? 방산, 그리고 그죠? 그리고 이런 조선 뭐 이런 쪽 수주잖아요, 그죠? 또 원자력도 마찬가지죠. 이쪽은 이제 수주 모멘텀.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나 엔터 이런 쪽은 업황 개선 모멘텀, 그죠? 이런 쪽을 중심으로 계속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오늘 특징주들 이런 쪽을 중심으로도 한번 살펴보면, 오늘은 뭐가 초반에 일단 좀 관심을 끌었냐면은 29일에서 6월 2일, 29일에서 6월 2일입니다. 이때 미국 시카고에서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열려요. 미국 임상종양학회는요, 세계 3대 암 학회입니다. 매년 120여 개국이 참가를 하고요, 4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특히 관심을 미국 임상종양학회에 대해서 관심을 끄는 게 뭐냐면, 항암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항체 약물 접합체, 그리고 면역 항암제 병용 요법, 이 부분에 대한 주요 임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모멘텀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이뮨 온시아, 그리고 ABL 바이오, ABL 바이오는 어떤 뇌질환이나 또 항암제, 이 양쪽에 메리트를 다 갖고 있죠. 어쨌든 이런 쪽에 오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 초반에 바로 시작하면서 주식장인 분들에게 바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뮨 온시아,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 오늘 주목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 두 종목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뮨 온시아는 15% 갔었고, ABL은 뭐 거의 20 몇 프로예요.
이 종목은 오늘 25% 가까이 올라갔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도 제가 초반에 바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모멘텀도 있죠. 글로벌 제약사 GSK에다가 이제 대규모 플랫폼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이 있었죠. 아주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달에 계약금으로만 739억 원을 수령을 했죠. 그래서 계약 파기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아주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건데, GSK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이죠. 그랩바디 B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새로운 태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ABL 바이오가 하반기에요. 파킨스병 임상 일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해요. 그리고 위식도암 임상 일상에 대한 중간 데이터를 발표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예고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부분과 맞물려 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주가가 계속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역사적 신고가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은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조선 쪽에서 보면은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이 다시 고점을 높였어요. 그죠? 앞에 이 저항점들을 뚫었죠. 그리고 성광밴드 이런 종목도 죽을 듯 하면 안 죽고 이게 행보등락 하다가 또 이렇게 살아나요. 어제 우리 주식장인 멤버십, 주식장인하고 멤버십 분들은 매수해서 바로 수익이 났죠. 예, 수익이 났는데 어쨌든 이런 쪽을 보면 조선주도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조선주도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화장품에서도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 보세요. 자, 아모레퍼시픽도 주식장인하고 멤버십 분들 제가 여기서 오히려 이건 빠질 때 잡았죠. 12만 원에 접근하면 여기서 잡아라라고 그랬죠. 여기서 잡으라고. 그래서 요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익이 났죠.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어쨌든 화장품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간 다음에 눌릴 때를 잡는 거예요. 눌릴 때 잡는 거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VT나 코스맥스나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다가 다시 또 매물을 맞았는데 그래도 좀 눌려서 마감됐죠.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도 매물 소화를 거치되 버티면서 매물 소화를 거치는 종목을 보세요. 뭐 코스맥스든 VT든 뭐든 눌리더라도 푹푹 빠지면 안 돼요. 빠지더라도 또 어느 선에서 하방 경직 보이면서 주가 방어가 되면서 매물 소화를 거쳐야 돼요. 그런 종목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뭐 이쪽 아모레퍼시픽이 그런 것처럼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화장품 쪽도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멤버십 분들이나 주식장인 분들도 그렇고, 이 에코프로가 살아나지 않으면, 에코프로의 패턴이 살아나지 않으면 아직 2차 전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계속 아니라고 하고 있죠. 이게 반등 조금 주는 시도를 한다고 해도 여기서 아직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기차 모멘텀이 약해지면서 이제 로봇 쪽에 관련된 어떤 모멘텀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의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선이 이제 임박해 오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 이 PBR, PER, 저퍼주죠. PBR, 저퍼주 이쪽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미 공약으로 예고가 돼 있죠. 극단적인 PBR, 저퍼주는 증시 퇴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런 쪽과 관련된 것도 어떻게 움직이나 계속 봐줘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선진 같은 이런 종목도 이제 좀 올라가죠. PBR, 저퍼주 쪽에선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그리고 반도체가 주도 시세로 나서기 전까지는 계속 이러한 성장 모멘텀, 수주 모멘텀, 업황 개선 모멘텀 이쪽에 속하는 종목들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요 매매를 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